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이제 관심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로 쏠리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치열한 공천 경쟁을 예고할 정도로 출마 선언이 본물을 이루는 반면 민주당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연이은 패배는 안 된다며 단체장 한 자리라도 더 사수하는 데 전념하자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삼선 울산시장 출신의 박맹훈 전 국회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자신이 위기의 울산을 살릴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민선 3, 4, 5기 번영을 이끌었던 박맹우, 울산의 역사를 새로 썼던 박맹우, 울산시정의 과거와 미래를 가장 잘 아는 박맹우가 이 위기의 울산에 구원 등판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군은 앞서 출마를 공식화한 정가변 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김두겸 전 남구청장과 허은욱 전 행정부시장, 서범수 의원, 그리고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진 이채익 의원과 박대동 전 의원까지 7파전이 유력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천동 전 북구청장도 북구청장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지난 재임 기간 동안 오직 북구민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신개념 미래도시 북구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북구청장으로 출마하려고 합니다. 서석광 전 울주 부군수와 한동영 전 시의원도 울주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저 서석광은 행정 전문성과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울주군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소외된 도시에서 선도하는 도시로, 소멸하는 도시에서 번영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 한동영은 젊고 도전적이고 역동적이며 시대 정신에 충실한 후보입니다. 신고리 오르코기 공론화 당시 저는 정치혁명을 걸고 탈원전을 온몸으로 막아 울주군의 세수입 약 2조 원을 지켜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앞다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내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다음 주 중으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아직 대선 패배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직 울산 지역 단체장 선거 예비 후보에 아무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는데 새로운 인물 발굴보다는 재선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조만간 송초로 시장 등 민주당 현역 단체장들의 공식 출마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려는 국민의힘과 한 자리라도 더 사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2차전으로도 불리는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대결이 예상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103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어제 협약식에는 울산시와 교육청, 시체육회, 상공회의소 등 21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들 기관은 기관별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과 지역사회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 양대체전 홍보 등을 위해 힘을 보태게 됩니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 당사자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양대체전이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과 화합하는 감동의 대회가 되도록 중추적인 역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 방역 자원봉사자와 방역 물품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교별 수요 조사를 거쳐 유치원과 111개 학교에 방역 인력 178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 학교별로 마스크와 체온계,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방역 물품비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이 울산시의회가 주민들이 발의한 아동돌봄 조례의 심의를 외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16,000여 명의 주민들이 발의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을 무시한 행태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도 외면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안건을 상정해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제부터 일주일간 파업을 예고했던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측과 임금 협상을 잠정 합의해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호봉 승급분 23,000원을 포함한 기본금 73,000원 인상과 성과금 148% 지급, 해고자 1명 복직 등의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어제부터 예정됐던 총파업을 유보하고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의 교섭 진행 결과에 따라 투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6년 분할됐던 현대중공업의 설비 보전 전문 회사인 현대중공업 모스가 다시 현대중공업으로 흡수 합병이 추진됩니다.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열린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현대중공업 모스와의 합병을 적극 검토 후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모스는 당초 현대중공업 내에 있던 설비 유지 보수를 담당하던 조직으로 지난 2016년 8월 분사돼 출범한 업체입니다. 당시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 비조선 부분을 분사하기에 앞서 설비 보전 부문의 운영 합리화 차원에서 현대중공업 모스가 먼저 분사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사고 분야 전문가 22명을 안전사고수사자문위원회에 위촉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산업단지가 밀집한 울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건축과 기계, 화재 등 10개 안전사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2명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원들 대부분은 울산과 부산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자문으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어제 울산경찰청 회의실에서 올해 1분기 실무협의회를 열고 교통체계 종합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교통체계 종합개선 계획은 주요 상습 정체 구간 등 교통신호체계 집중 개선과 불합리한 속도 운영 개선, 교통약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입니다. 또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잦은 반납률의 재고 방안과 이동식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확충의 필요, 무단 횡단 금지대 설치 등 3건의 현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유니스트에서 개교 이래 첫 동문 출신 교수가 임용됐습니다.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전기전자공학과 윤희인 교수는 지난 2011년 유니스트 3기로 입학해 학부를 마치고 바로 유니스트 대학원에 진학했고 반도체 회로 설계 연구를 통해 전기전자공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인 퀄컴에서 근무했고 지난해 말 유니스트에서 반도체 설계 분야 교수를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해서 임용됐습니다. 울산시가 어제 여천천 태화강역 친환경 생태공원의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입해서 여천천은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삼산 여천 매립장은 숲의 바다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울산시가 여천천 태화강역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1,530억 원을 투입해 여천천 생태복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천천 하루 6만 4천 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 처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처리된 방류수는 공업탑에서 여천 배수장까지 6.7km 구간으로 흘려보내 청정 하천을 만들기 위한 유지수로 활용됩니다. 또 남구청과 협의해 여천 배수장 내 수중 펌프장을 설치하고 유수진의 퇴적물 건조화와 준설 사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유지수 공급과 하천 정비를 통해 충분한 유량과 유속을 확보하면 머자나 물고기가 헤엄치는 맑은 물과 건강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활 하천으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삼산 여천 매립장은 울산을 대표하는 생태숲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70년대 말까지 갈대숲이 무성했던 삼산여천 매립장은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숲의 바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숲의 바다는 메타세쿼이어와 은행나무로 이루어진 선사의 숲과 대나무와 억새 등을 활용한 현재의 숲으로 나눠 조성됩니다. 돛질산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등산로와 전망대, 녹지 조성 사업 등이 진행됩니다. 또 여천천과 태화강을 연결하는 녹색길을 조성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천 매립장, 돛질산 일대를 친환경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시민 누구나 살기 좋은 생태문화도시 울산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태화강역을 삼산여천 매립장과 여천천 일대 사업들과 연계한 수소복합 허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체 면적 10만여 평 가운데 국공유주는 7%, 나머지 93%는 롯데정밀화학의 사유지. 울산시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과 관련해 롯데정밀화학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매수하고 또 그 롯데정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의 수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까지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총 사업비 2,400억 원이 투입되는 여천천 태화강역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사업. 오는 2027년 사업이 완료되면 태화강 국가정원과 함께 울산의 또 다른 생태공원으로 곽강받을 전망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남구청과 한국석유공사는 어제 경북 강원 지역의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모은 성금 1,000여만 원을 울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도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모금한 1억 2천만 원과 자체 사회공헌 기금 3천만 원 등 1억 5천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경북 강원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의 생계 지원과 구호 물품 전달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 울산시 지사의 2022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시 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진행한 2022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결과 16억 1천만 원을 모금해 목표 금액인 16억 800만 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금된 회비는 신종 코로나와 재난재해 이재민 구호 활동, 우크라이나 사태와 호주 산불 등 재난 피해국을 지원하고 울산 지역 내 4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수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 오류 예방 종합 실습장인 HPO 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 서생면 한수원 인재개발원에 들어선 HPO 센터는 원전 운전 중에 일어날 다양한 고장과 사고를 실습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인적 오류 예방 기법 종합 실습장으로 발전소의 안전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2년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가운데 월세 가격은 2개월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마이너스 0.08%를 기록하며 2019년 9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울산의 아파트 월세는 0.55%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자의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적은 월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에서 22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울산에서 지난해 산재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22명으로 전년도 26명보다 4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5개 구군 가운데 울주군에서 가장 많은 1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사망사고자도 55명에 달했습니다. 중구의회가 어제부터 열흘간 중구청이 제출한 올해 첫 추경 예산 심의를 위한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중구청의 1차 추경안은 당초 예산 4,200억 원보다 473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상회복희망지원금 211억 원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64억 원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습니다. 중구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어제부터 2달간 남구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남부경찰서는 최근 배달 대행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이륜차의 위법 행위가 늘면서 주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이나 훼손, 가림을 비롯해 헬멧 미착용이나 중앙선 침범, 보도 통행 등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